제가 경찰에 신고한 할머니의 정체를 알게 된 건 병원 응급실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듣고 나서는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평생 이런 일이 다시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 달 전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오후 3시 정각, 우리 시장에는 특별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에 때 묻은 운동화를 신은 70대 할머니였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하고 머리카락은 성성하게 흰 이 할머니가 제 슈퍼마켓 앞에 서면 늘 같은 말을 하셨어요. 사장님, 빵 30개, 우유 20팩, 컵라면 50개 주세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많이 사가는 손님들이 종종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할머니가 매일같이 오신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정확히 오후 3시에 마치 약속이라도 잡아놓은 것처럼. 더 이상한 건 결제 방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가방에서 깨끗한 지폐 뭉치를 꺼내셨어요. 마치 은행에서 막 뽑아온 듯한 새 돈들이었죠. 매번 12만 원어치를 현금으로 결제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많은 현금을 들고 다니는 할머니라니. 저는 20년째 중부시장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박민철입니다. 장사를 오래 하다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 할머니는 도저히 그런 돈을 매일 쓸 만한 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오후 3시에 나타나서 똑같은 양의 빵과 라면을 사가셨어요. 이번에는 제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많은 빵과 라면을 사서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잠깐 머뭇거리시더니 집에서 쓸 거예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제 옆가게 정육점 사장 김대수 형이 찾아왔습니다. 민철아, 혹시 너도 그 할머니 봤어? 어떤 할머니요? 매일 오후에 오는 그 할머니 말이야. 우리 가게에서도 매일 소고기 3kg씩 사가셔. 한 번에 30만 원어치를 현금으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하루에 쓰는 돈이 42만 원이나 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말이야, 김 형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반찬가게 박 사장도 그러는데 그 할머니가 매일 김치랑 나물을 10인분씩 사간다더라고. 그것도 현금으로. 이제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매일 70만 원 넘게 음식을 현금으로 산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다음 날 저는 할머니를 유심히 관찰해 봤습니다. 할머니는 빵과 라면을 산 후 시장 뒤쪽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호기심에 멀찍이 따라가 봤는데 할머니가 들어간 곳은 허름한 달동네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 앞마당에는 대형 냉장고 3대가 놓여 있었어요. 왜 저런 큰 냉장고가 집 앞에? 제가 중얼거리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생 수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뭘 그렇게 보세요? 아, 수연아. 너 혹시 저 할머니 아니?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동네 할머니세요. 최근에 이사 오셨는데 저 냉장고들 때문에 동네에서 화제예요. 업소용 냉장고라던데 이제 정말 수상했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할머니가 매일 70만 원씩 식료품을 사고 집에는 업소용 냉장고가 3대나. 혹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혹시 우리가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김형과 함께 시장 상인회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60대 중반의 온화한 성격으로 유명한 이재만 회장님이었어요. 회장님, 저희가 좀 이상한 일을 발견했는데요. 할머니 이야기를 들은 회장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네. 혹시 모르니까 파출소에 한번 상의해보는 게 어떨까. 다음 날 오후 중부시장 파출소에 박준석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40대 초반의 꼼꼼한 성격으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상인분들이 신고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금융사기 사건들이 많거든요. 박 경사는 할머니가 오시는 시간에 맞춰 잠복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빵과 라면을 사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박 경사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간 후 박 경사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할머니가 사신 음식을 어떻게 하시는지 봤는데요. 냉장고에 저장하신 다음 작은 봉지들로 나누어 담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때 어디론가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그럼 할머니가 뭔가 장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글쎄요. 내일 한번 더 확인해 봐야겠어요.
다음 날 박경사는 할머니를 미행했습니다. 할머니는 빵과 라면, 고기, 반찬을 나누어 담은 봉지들을 수레에 싣고 어디론가 향했어요. 저녁 무렵 박경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할머니가 가신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어디요? 노숙자 쉼터와 독거노인 복지관이에요. 할머니가 준비한 음식들을 모두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범죄를 의심했던 할머니가 실은 기부를 하고 계셨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박경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쓰시는 돈이 정말 많거든요. 하루에 70만 원 이상씩 쓰시는데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 말에 저는 다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부를 한다고 해도 그 많은 돈의 출처가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누군가로부터 받은 돈을 세탁하는 건 아닐까요? 박경사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할머니께 직접 여쭤보는 게 좋겠어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 같네요. 다음 날 오후 3시 할머니가 평상시처럼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경사가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파출소에서 나온 박경사입니다. 할머니가 매일 많은 음식을 사시는 것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휘청거리시며 쓰러지실 듯 했어요. 할머니, 제가 급하게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할머니는 근처 병원으로 실려가셨습니다. 저와 박경사도 함께 따라갔어요.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많이 약해져 계세요. 오랫동안 제대로 드시지 못한 것 같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신 듯해요. 일단 입원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입원실에서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할머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3개월 전에 로또에 당첨됐어요. 1등에 35억을. 박경사와 제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로또 당첨자였다니. 그런데 같은 날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간암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길어야 6개월이라고.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 아들이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28살이었어요. 군대 다녀와서 취업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엄마, 제대하고 첫 직장 구하면 엄마가 좋아하는 빵이랑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라고. 제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근데 아들이 첫 월급도 받기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할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고 나서 생각했어요. 이 돈은 제 돈이 아니라 아들이 주는 선물이라고. 아들이 못다한 효도를 대신 하라고 주신 거라고. 그래서 매일 음식을 사서 나누어 주신 거였군요. 네, 아들 이름으로 하고 싶었어요. 김민수, 그게 제 아들 이름이에요. 민수가 엄마에게 해주지 못한 선물을 다른 어르신들께 대신 드리고 싶었어요. 박경사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런 좋은 일을 숨기셨어요? 병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동정할까 봐서요. 그리고 아들 일로 너무 슬퍼하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가 그런 할머니를 범죄자로 의심했다니.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오해를 했어요. 아니에요. 충분히 이상할 만했어요. 저도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다음 날 저는 시장 상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겠어. 김 형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께 정말 죄송하다. 우리가 도울 방법은 없을까? 며칠 후 할머니가 퇴원하셨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여 할머니를 맞이했어요. 할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고맙지만 이건 제가 아들과의 약속이라서. 그때 회장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께서 아들 이름으로 하시던 일을 저희도 함께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김민수라는 이름으로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민수 씨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부터 시장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민수의 나눔터를 만들었어요. 할머니가 하시던 일을 함께 도왔습니다. 빵과 라면은 제가, 고기는 김형이, 반찬은 반찬가게에서 각각 원가로 공급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아들 이름으로 기부를 하셨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고마워요. 덕분에 민수가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습니다. 할머니의 병세는 점점 나빠졌지만 여전히 매일 오후 3시에 나와서 기부할 음식을 챙기셨어요. 다만 이제는 수연이와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도와드렸습니다. 어느 추운 12월의 오후 할머니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어 집에 찾아가 봤더니 할머니는 평안하게 잠드셨더라고요. 장례식에는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쉼터와 복지관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할머니가 도왔던 분들이었어요. 할머니가 매일 주신 음식 덕분에 추운 겨울을 버틸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항상 우리 민수가 준 거예요라고 하셨거든요. 그 아들분도 정말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장례식 후 우리는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민수의 나눔터는 계속 운영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할머니가 남긴 돈은 모두 재단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기부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김민수라는 이름으로요. 지금도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으로 봤지만 그분은 제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죽음 너머에도 계속된다는 것을요. 시장 한켠에는 지금도 민수의 나눔 냉장고가 있습니다. 누구든 음식이 필요하면 가져갈 수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넣어둘 수 있어요. 그 냉장고 앞에는 작은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할머니와 아들 민수의 사진이에요. 둘 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끔 그 사진을 볼 때면 생각해요. 할머니와 민수가 어딘가에서 함께 웃고 계실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이 작은 나눔들을 보며 기뻐하고 계실 거라고요. 저는 이제 손님을 볼 때 다르게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거나 때로는 수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깊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할머니가 떠나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민수의 나눔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는 시장을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나눔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모두 한 할머니의 조용한 사랑에서 시작된 일들이에요. 어제도 한 어르신이 냉장고에서 빵을 가져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민수 씨 어머니 정말 고마운 분이야. 아들도 참 효자였을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서로를 의심하던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고 각자 살아가던 우리에게 함께하는 기쁨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사랑을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민수의 나눔터에서 따뜻한 음식을 받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받는 사람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 음식이 한 아들의 못다한 효도이자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진짜 사랑은 받는 사람이 그 사랑의 근원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저 흘러가는 것이니까요. 할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이 있어요. 사랑은 주는 사람이 받는 거야. 주면 줄수록 마음이 따뜻해져.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전 한 젊은 부부가 시장을 찾아왔어요. 아이를 업고 온 부부였는데 남편이 실직해서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저는 그들을 민수의 나눔터로 안내했습니다. 냉장고에서 필요한 음식들을 가져가라고 했죠. 처음에는 부부가 망설였어요. 이런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물론이죠. 이건 조건 없는 나눔이에요. 언젠가 여유가 생기시면 그때 다른 분들을 도와주시면 돼요. 부부는 고맙다며 필요한 만큼만 조심스럽게 가져갔어요. 그리고 석 달 후 남편이 새 직장을 구한 후에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냉장고에 빵과 우유를 넣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희도 누군가를 도울 차례죠.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가 시작한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구나 싶었어요.
지난주에는 더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냉장고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뭔가 필요한 게 있나요? 아, 네, 사실 요즘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서 생활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런 도움을 받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든 어려울 때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청년은 고맙다며 몇 가지 음식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 청년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집에서 김치를 담갔는데 너무 많이 담가서 나누어 드리려고 해요. 청년이 직접 담근 김치를 냉장고에 넣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나누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할머니가 심어주신 사랑의 씨앗이었습니다. 혹시 김민수라는 분을 아세요? 청년이 물었어요. 왜 그런가요? 냉장고에 붙어 있는 사진을 보고 궁금해서요. 이분이 이 나눔터를 만든 분인가요? 저는 청년에게 할머니와 민수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청년은 진지하게 들었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어머니시네요. 그리고 민수 씨도 하늘에서 보시면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그 청년은 정기적으로 냉장고를 채워주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구한 후에도 계속해서요. 이런 일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민수의 나눔터는 단순한 기부처를 넘어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같은 마음으로 연결된 공동체였어요. 몇 달 전에는 근처 초등학교 아이들이 견학을 왔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나눔에 대해 가르쳐주고 싶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냉장고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물었어요. 아저씨, 여기 있는 음식은 공짜예요? 응,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그럼 나쁜 사람이 다 가져가면 어떡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지. 하지만 좋은 사람이 훨씬 많아. 그리고 좋은 마음은 전염되는 거야. 하나의 좋은 마음이 10개, 100개의 좋은 마음을 만들어내거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서 과자들을 사와서 냉장고에 넣어주더라고요. 아저씨, 우리도 민수 아저씨처럼 착한 일 하고 싶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사랑이 이제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민수의 나눔터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때로는 냉장고가 비워지는 날도 있고, 때로는 넘칠 정도로 가득 찬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어제는 한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와서 냉장고 앞에 서시더니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셨어요. 할아버지,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이분들이 고마워서.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민수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아들을 잃어봐서 이 어머니 마음을 알겠어. 정말 대단한 분이야.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들도 효자였거든. 매번 용돈 드리겠다고 했는데 먼저 떠나버렸어.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들분도 분명히 어딘가에서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좋은 일들을 보시면서 뿌듯해하실 거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럴 거야. 우리 아들도 착했거든.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가끔 오셔서 냉장고 주변을 정리해 주시곤 해요. 말씀은 많이 하지 않으시지만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이렇게 할머니가 뿌린 사랑의 씨앗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뿌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나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10분이네요. 할머니가 오시던 시간이 막 지났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따뜻한 봄볕이 시장을 비추고 있습니다. 민수의 나눔 냉장고 앞에는 오늘도 누군가가 조용히 음식을 넣고 가고 또 다른 누군가가 필요한 것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해요. 할머니가 처음 이 시장에 오셨을 때 우리는 모두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이 작은 나눔터를 통해 연결되고 있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겨준 진짜 유산이에요. 단순히 돈이나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랑의 다리를 놓아주신 겁니다. 며칠 전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의 나눔터 같은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확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공무원이 물었을 때 저는 할머니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줬어요.
그분도 깊이 감동받았더라고요. 그럼 이 모델을 민수 모델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의미에서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민수의 이름이 더 많은 곳에서 불리게 된다면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서울의 여러 구에서 민수의 나눔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나눔터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다가 결국 손을 잡게 되는 이야기들이요. 이 모든 것이 한 할머니의 조용한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참 신기해요. 할머니는 아마 이렇게 일이 커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운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이런 나눔 운동이 확산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해 본 후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이죠. 할머니가 그런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질문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를 의심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떠세요? 부끄럽죠. 하지만 그 부끄러움 덕분에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떠난 후 저는 다시 민수의 나눔 냉장고 앞에 섰어요. 오늘도 누군가의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어요. 사장님, 저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데요. 정말 감동이에요. 고맙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도 이런 나눔터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문의가 요즘 정말 많아요. 사람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비슷한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냉장고 하나만 있으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마음이죠. 그럼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할머니도 처음에는 혼자서 조용히 시작하셨거든요. 여성의 얼굴에 희망찬 미소가 떠올랐어요. 또 하나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할머니의 진짜 선물은 음식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분이 우리에게 준 진짜 선물은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을 믿는 마음, 선의를 믿는 마음, 그리고 작은 행동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처음에 할머니를 의심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매일 낯선 사람들을 믿고 음식을 나누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할머니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어제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 노숙자분을 만났어요. 손에는 민수의 나눔터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들고 계셨습니다. 맛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더 고마운 건 그분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더 고마운 건 이걸 만든 사람이 저를 믿어준다는 거예요. 믿어준다고요? 네, 제가 정말 필요해서 가져간다는 걸 믿어주시잖아요. 의심하지 않고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머니가 시작한 이 작은 나눔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일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와 민수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수야,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들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졌어. 정말 자랑스러울 거야. 그날 밤 꿈을 꿨어요. 할머니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장님, 고마워요. 덕분에 민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 이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예요. 사장님도, 시장 사람들도, 그리고 음식을 나누는 모든 분들이 함께요. 꿈에서 깬 후에도 할머니의 말씀이 계속 기억났어요. 맞아요. 이건 할머니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오늘로 할머니가 처음 우리 시장에 오신 지 정확히 1년이 되었어요. 그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의심에서 시작해서 이해로, 이해에서 연대로, 그리고 연대에서 사랑으로. 할머니는 우리에게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민수의 나눔터에서는 누군가의 정성이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더 큰 따뜻함을 만들어낼 거고요. 이것이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입니다. 끝나지 않는 사랑의 연쇄,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무한한 가능성. 민수야, 너의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그리고 너도 하늘에서 정말 뿌듯할 거야. 너희 둘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으니까. 매일 오후 3시
할머니의 시간. 저는 앞으로도 그 시간을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생각할 거예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나눔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